영화로 보는 차의 맛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화. 우리들을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세계로 안내를 하는데요. 영화 속의 차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나마스테 코리아 하도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힘만 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네, 나마스테 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예, 있고요. 네, 이번 영화 속의 차 이야기를 기획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영화, 네, 어떤 영화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심심하면 영화를 네, 한번 볼까 할 때 보잖아요. 네네, 원래 2000 몇 년이죠? 19년인가 네, 친구들이랑 광화문에서 만났다가 네, 우리 영화나 하나 볼까 했다가 네네. 찾아간 게 저 1일 시오일이었어요. 1일 시오일. 예, 네. 예. 근데 볼 때 이거 차 영화네? 네, 전혀 모르고 네, 갔다가 네, 진짜 좋은 영화를 봐서 네, 보통 영화 딱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도망쳐 나오는데 네.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어, 야, 일본 영화가 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었어? 음, 뭐 그 정도로 진짜 뭐 감동을 받았던 음, 그런 영화였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꼭 한번 음. 소개해야겠다, 이 영화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때부터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었던 좋은 영화였습니다. 저도 네, 보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영화 안에서 살짝살짝 이제 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일 시오일은 전체가 차에 대한 네.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차가 아니라 우리 인생 이야기다. 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메시지를 감독과 배우들이 각자 다른 목소리로 같은 메시지를 네. 전달할 수 있을까에 무척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일 한 명 한 명이 하루하루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류 전체가 어떤 사람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네네. 이런 모습들 비롯해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명상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할 때 가장 쓸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교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보고 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네, 예. 트레일러 한번 보시죠. 네네. ある日、かすかな音の違いに気づいた。自分の中にあった古い感情が時折よみがえっては消えていった。私の中で何かが変わっていった。なんかドキドキする。こんにちは。あ、いらっしゃい。一、二、折り方間違えると悪い癖がついちゃうからちゃんと覚えてね。赤ちゃんになったみたいに何も知らない。足がしびれて動かないです。お茶はね、まず形なのよ。初めに形を作っておいて、入れ物に後から心が入るものなのね。今日は行かない。やっぱりお茶行ってくる。手が自然と水差しに行きました。さあ、手が知ってる。でも私最近思うんですよ。こうして同じことができるってことがなんだか幸せなんだなって。트레일러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공 미츠코가 자기 사촌 동생이랑 전혀 성격이 다르죠. 두 명이서 차를 배우러 가요. 네. 엄마가 권유해서. 네. 그때부터 이거 뭐지? 이거 왜 배우지? 이거 너무 따분하잖아. 이런 데서 시작해서 그 중간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거든요. 인생 경험, 네. 아버지이기도 하고, 네. 취직 시험에서 뭐 정규직 전화 안 되기도 음. 하고, 결혼하려는 남자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도,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 이 사람 지켜줬던 게 다름이 아니라 매일 아무것도 네.
아닌 의미로서 그냥 하던 것,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차가 이 놀이꼴을 끝까지 인생을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사, 특히 우리 가족, 친구, 또 우리 취미 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늘 하지만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네. 그러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중간에 차 한 잔이 없었으면은 참 몸이 건조하고 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차는 촉촉하게 그 삶의 한 방울 한 방울 촉촉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네.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요새 녹차를 냉층에서도 먹고 다양하게 네. 먹지만 네. 역시 따스한, 네. 따뜻한, 그러면서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뇌에 찬 시련을 겪은 우리들의 가슴을 좀 이렇게 따스하게 감싸주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데워주다, 네. 되어. 따뜻하게 해주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원에 있는, 정원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이 결국은 따뜻한 물이 돼서 차가 돼서 내 몸에 받아들여지고 네. 그런 모습들 통해서 자연의 어떤 순환론적인 생로병사 24절기 추납추동을 다 보여주는 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루에 담긴 인생 전체, 이런 영화를 정말 다들 보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네. 그 차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가 사실은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됐는데 그 전에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입소문을 타서 전일 매진을 했는데, 원래 첫날 매진은 보통 하거든요. 저도 부산영화제 자주 가는데, 근데 두 번째부터는 뭘 볼까 할 때 이전에 봤던 사람들이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이걸 볼 정도로 참 좋은 영화였고, 돈을 내고 본 입장에서는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리고 이번 차 이야기 하기 위해서 네네. 유튜브 통해서 돈 내고 다시 봤는데 아. 전혀 돈이 안 아까워요. 그래서 이걸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나를 뒤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또 나의 생활, 나의 뭐 생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자체가. 이 영화 안에서 좀 감상 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네. 유심하게 좀 보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영화들은 그렇게 포인트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아까 김세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전체가 차 이야기예요. 네. 네. 사람 이야기여서 어느 한 부분을 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을 네. 그냥 한 편의 인생 드라마다, 교재다라고 예, 예.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은 거는 같아요. 차를 배우는 과정이, 네. 그걸 담은 영화가 사실은 삶을 배우는 과정을 담고 네.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일상 속에서의 나, 어. 그 차 생활, 차 빼고 그냥 나의 생활, 이것들을 그대로 보여줘서 네. 우리 불교에는 여여라는 말이 있어요. 뭐 여여하세요 그러면 그 여자 여자에다 입구자 있는 그 예. 같을 여자인데 여여, 항상 같은 거예요. 네. 있는 그들의 지금 모습. 누구는 그 차별을 떠난 모습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사실 차별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차별 속에 살죠. 네. 그래서 저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논하러 오면 다 그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렇죠. 늘 얘기해요. 그게 인생이야. 불공평한 게. 이게 차별을 뭐 차이가 이제 차별과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차이는 있으나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이상론이고요. 차이가 있으면 차별을 받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차이로 최소화시키고 차이로 집중시키고 차별을 최소화시키냐의 그 어떤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 노리코의 사촌 이름이 미치코예요. 미치코.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일본을 대표하는 여우, 그러니까 여배우죠. 여배우죠. 여우라고 예. 하니까 여우가 맞는 말이긴 한데요. 여배우.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네. 두 사람은 뭐 사실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직장 다니고 뭐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할 거 다 즐기는 그 사촌 미치코랑 항상 인생을 고뇌하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일주차도 이렇게 생기하면서 뭐 항상 비교하고 네, 달라 보이죠. 네, 많이. 그런 두 사람의 삶이 사실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어떤 게 차에 맞는지 우리가 보면 요새 커피, 콜라 이런 거 먹잖아요. 네, 많이 먹죠. 뭐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커피, 콜라 이런 식으로 어떤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게 어떤 사촌 믹직고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네. 반대로 차 한 잔 우려내서 천천히 삶을 음미하는 게 놀이기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1일 시효일에서 다 네.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기 말씀하다 보니까 1일 시효일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요. 오, 궁금하죠. 네. 예. 근데 그 1일 시효일은 그 우리 불교에서 참선하는 분들이 모두 보는 벽암록이라는 책에도 나와요. 운문 문원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네. 운문이라 그래서 왜 있잖아요. 청도에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이 많은 절이 있어요. 네. 거기 삼국유사를 쓴 일현 스님이 계셨던 절인데 그 운문이랑 같아요. 구름 문자에다가 문 문자. 구름문. 구름이 있는 곳에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문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그 불교에는 부처님 있고 보살님이 있는데 네. 보살의 마지막 경지 부처님 되기 직전을 법운지라고 해요. 법에 구름이 네. 껴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살이라는 게 우리 절에 가면 밥 해주는 분도 공양주 보살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중생을 이롭게 해주고 모든 사람한테 밥을 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보살도로 익히신 분의 마지막 경지를 법운지를 하고 근데 이름은 또 문언이에요. 그럴 문자 언은요 자빠져 엎어져서 누워 잘 그 언자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문자가 쓰러져 누웠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 모르는 사람도 아는 문자가 있어요. 불림 문자라고. 문자로 하는 게 아니다. 참선은 그런 모습으로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가장 중요한 말이 그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청산천하 유어 독전. 하늘 아래 하늘 밑에 네. 내가 나 홀로 존재한다. 되게 당당한 모습이긴 한데 태어나자마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분들은 이것도 화두예요. 이걸 깰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앵앵 울면서 자빠져서 울면 돼요. 그게 뭐냐면 아니 태어나서 앵앵 우는 애가 이런 말 어떻게 떠들었냐. 그냥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걸 깨치면 문헌 조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내가 천상천하 유어 독조를 외치는 석가 바로 그 옆에 있었다면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 죽은 시체는 개밥으로 주고 그래서 천하를 태평하게 했을 것이다. 이걸 말이 많으니까 해석이.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건 애 우는 소리다. 이걸 알면 화두 중에 하나를 깨고 다음 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자관이라고 하는데 일자라는 것이 일즉다 하나에서 많은 게 나오고 또 무시일에 그래서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없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뭐 무자관과 이런 것도 연결시키는 있어요. 말로는. 근데 여튼 그걸 깊이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운문문안 이 대단한 분이 아니 석가모니 때려잡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 1일 시호일을 얘기해요. 다 모아놓고 야 15일 전이랑 15일의 날이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벙찌죠. 근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 보름 전, 미래 보름 전이 사실은 이분한테는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마음먹은 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마음먹은 걸 2주 후에도 실천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아까 차이 없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참 인생이 고달프죠. 별의별 일 다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찾아보면 교훈되는 일들이 있어요. 15일 전에는 참 나빴던 일이 지금 지나와 보면 전화위복이 되는 그렇죠. 일도 있고 또 그렇게 나빴던 일 가운데도 좋은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밥도 먹잖아요.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지 않고 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화를 냈지?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웃고 지나갔는데 좀 이렇게 치아가 아파서 찡그리게 된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나한테 왜 찡그리지? 기분 나쁘네? 오해하는 네, 거죠. 그런 네. 것도 시작해가지고 사실 번뇌, 뭐 차별, 망상 이런 게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나한테 주어진 오늘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비록 어렵지만 만족해서 즐길 수 있는 삶.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하죠. 오늘 또 내일도 기쁜 날이다 이거죠. 정말 생각도 한 끗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해지는 거죠. 네. 바로 지금이. 그래서 우리 그 차도에서 다도에서 말한 일기일회
평생 한 번 만날 것처럼 소중히 네. 대하는 거. 네. 지금이라는 게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5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 차의 전체적인 이야기,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함축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리꼬라는 친구가 맨 처음에 차교실 갔다가 벽에 이 글씨가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 매일매일 좋은 일 아닐까? 좋은 날 아닐까?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친구가 나중에 별의별을 다 겪고 다시 그 앞에 서가지고 저 현판을 보고 액자를 보면서 느껴요. 아, 이게 이런 거였나? 그러니까 나한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오늘 또 행복하잖아. 옛날 같았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이라도 네. 다음에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3년상 했잖아요.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막 하늘이 무너지고 비탄해도 한 3년 지나면 또 편해져요. 그렇죠. 그거 참 희한해요. 근데 그때 3년 이후를 보고 오늘 또 일에 대해서 또 너무 슬퍼하지 않고 대신 좋은 일을 찾아가지고 남들한테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운문문원 스님은 얘기했겠죠. 야, 오늘이 좋은 날이야. 뭐? 선행하기 좋은 날. 보살 행을 하기 좋은 날.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 화두라는 것은요, 자기 식견에 따라서 안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노리코 입장에서처럼 결국은 내가 생활이 원숙해지고 성장하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어떤 사건이나 사고 한 사물을 바라보는 네.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루하루가 나의 성장하는 좋은 날이다. 네. 어제가 있으니까 오늘도 성장하고 그런 것이죠. 이 영화는요, 이름도 똑같아요. 노리꼬. 모리시타 노리꼬라는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네. 이분이 쓴 소설 115일을 영화한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날인데 이 책이 진짜 베스트셀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좋은 교본으로서 알려졌는데 그걸 누구도 영화하지 못했어요. 책 좋은 건 알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독, 제작자, 배우, 혼연일체가 돼서 네. 이거를 우리한테 담아서 전달하는데 다른 사람이 리메이크 한다 해서 이거보다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진짜 여기 나왔던 배우들도 우리나라 배우들도 워낙 잘하시지만 네. 그래서 정말 그 배역을 잘 정한 것 같아요. 연기가 정말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네. 내면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아 사실 그 일본 요즘 별로 부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아 일본이 아직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거 맞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영화는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이제는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일은 진짜 우리나라 기생충과 버금가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차를 하는 입장에서 기생충보다 좋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이거 돌들이 날아오네. 근데 이 차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지 예. 뭐 일본 영화를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차 영화도 네. 아주 멋진 그런 영화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이 나죠? 김세리 교수님이 이제 PD가 되셔가지고 저런 걸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꿈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생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느닷없이 변덕을 부리는 이 인생사. 네. 갑자기 이 좋은 날 갑자기 뭐 친한 친구가 말기암이라고 그러고 막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더니 그 다음날 자살했다 그러고 아이고. 그리고 아니 어제까지 막 해가지고 잘 지내다가 싸웠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가 뭐 진짜 속어로 적당하지 않은 말로 미치고 팔딱 뛸 수 있는 일들이 네. 벌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시련에 잠기고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 운명이잖아요. 네. 뭐 사람이 누구나 죽는 거고 만난 사람은 떠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그러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것 내가 늘 해야 되는 것 사실 그게 일이에요. 일. 노리꼬한테는 일이 없었고 그 일 대신 다도가 있었던 거죠. 차가 있었던 거죠. 저도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은 무조건 우선이에요. 저희는 뭐 노동법이고 그런 거 없이 일이 있으면 집에 못 가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세대는 그게 안 통하겠지만 그렇게 일은 가장 중요한 거고 네. 누가 일 때문에 뭐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차나 뭐 술이나 향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하는데 어제도 밤 늦게까지 향으로 네. 향 재료들, 약재들 어. 그 세분해가지고 베개 만들고 잤어요. 아. 그래서 몸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하던 것, 늘 해왔던 것들을 네. 계속 해오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명상이고 요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생활선이라 그래요. 네. 저기서는 생활차고 일상에서 만나는 차죠. 그래서 그 만나는 차가 내가 만드는 차가 되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평상심이 중요한 거. 평소에 나의 마음가짐. 그것을 닦는 것이 바로 다도고 수행이고 삶이 아닌가.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 평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긴 시간 속에서, 사람의 어떤 친구로서의 그 네. 법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나와 동반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의지가 되죠. 예.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의 변덕도 있고 그 상대의 배신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세상 다 변하는데 우리만 어떻게 안 변해가요? 저 89년도에 좋아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불렀던 노래 있어요. 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저는, 너도 변하고 나도 따라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그런 것이죠. 날도 매일 변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같은 날이 있어요? 네.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만 거기에 그대로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가 가장 좋은 하루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리 현대 그 미술 작가 중에 네. 장욱진 선생님께서 서울대 미대 교수까지 네. 하셨던 분인데 저기 양주에 장욱진 미술관도 네, 있고 네. 거기 가보면 1층에 찻집이 맛있어요. 빵도 맛있고 꼭 가보세요. 물론 미술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대단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 우리 불교의 만공 스님이라고 계세요. 네. 깨달은 스님인데 경어 스님 상자신데 그분과 만나가지고 네. 또 불교적인 판화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게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일시호일이 있어요. 맨 위에 사람처럼 생긴 새가 날아가고요. 해와 달이 있고요. 둥근 산, 뾰족한 산이 있고요. 산이 그 있고. 밑에 사람이 덜썩 주저앉아 있어요. 사람인데 그 안에도 또 자연이 느껴지는데요. 왠지.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문안산, 둥근산, 해와 달, 천공을 자유롭게 나르는 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뭔가 한풀이 하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울고 있나요? 네,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몸 색깔은 빨개요. 화가 났나 보죠? 붉은색의 피를 갖고 있는 건데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그죠. 있겠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도 그날이 가장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1995년에 만드신 건데 나날이 좋은 날, 이치데이 굿데이라는 목판화인데 36cm, 28cm밖에 안 되는 작은 판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A4지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가서 보시면 진짜 감동을 줍니다. 이게 인터넷에서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네.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장욱진 미술관의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뒤져서는 안 나와요. 이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네. 옛날에 그 조조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네. 전편에서 양옥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네. 그 우리 선불교의 대사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니까 네. 무 그랬어요.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뭐 진짜 없단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죠. 걔한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라고 한 것은 걔한테 불성이 있죠. 근데 왜 없다고 했냐면 네가 물으니까. 너는 그렇게 알아들여야 하니까 그 사람 단계에 맞춰서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그래서 왜 무라고 했을까 하는 무자 화두를 깨신 분이 아까 얘기한 만공스님이세요. 그 만공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일시우이라는 그림도 그리신 거고 네. 그 무라는 얘기를 아까 무자 얘기하는 것도 네. 문원 아까 일시우를 화두를 만드신 그 스님과도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말은 다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하는 말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 속에서 우리 일시우일이 어떤 불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는지를 네. 엿볼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가운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네네. 어느 날 미세한 소리의 차이를
그래 또 느꼈다. 네.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소리가 들려요. 예전에 은혜상가 어느 절에 가서 네. 잠을 자는데 네. 템플스테이죠. 옛날식으로 요즘식으로 네. 자는데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 멀리서 들리는 네. 물소리가 폭포수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포에서 그러니까 명상에 들어가서 네. 뭐 목욕도 하고 네. 뭐 거기 사실 폭포라고 해도 1m도 안 되는 곳인데 그 작은 천인데 네. 한참 들어가니까 용궁도 있고 음. 별거 다 봐요. 그래서 물론 꿈이겠죠. 명상 속에서 뭔 걸 못 하겠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뭐 진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왜 이렇게 몸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 잠꼬대를 많이 한 건지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 젖어 있는 소리라도 네. 집중해서 기울이면 정말 큰 소리고 잠어다의 목소리에 담고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문향이라고 하잖아요. 향을 듣는다라는 향이 네네. 꼭 그 저기 음향만 저기 냄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향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향이라는 말은 다 통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어떤 파장과 입자를 느끼는 자신의 모습, 음. 들으려고 노력하는 경청하려는 네. 그런 배려심 이런 것들을 다도해서 배우거든요. 여름비에 떨어지는 꽃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여름비에 떨어지는 꽃의 소리를 듣다. 네, 말 자체가 대단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벚꽃 떨어지면 벚꽃 밑에 가가지고 술 파티를 해요. 차를 마시고 벚꽃 차회도 하고 벚꽃 술도 먹죠. 낭만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옛날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 매화나무 네. 아래서 네. 매화꽃 떨어지는 것 즐기고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매화를 잔에 띄어서 그쵸. 매화향 즐기더라고요. 그렇죠. 다산이 계셨던 곳도 매화가 가장 일찍 피는 지역이랑 가깝잖아요. 하동, 광양 뭐 이렇게. 그래서 퇴계 선생님도 매화를 사랑하셨죠. 태계 선생님은 밤에는 더 좋은 것도 사랑하셨다고 뭐 그러는데 알려지지 않은 얘기여서 감히 부적절한 얘기니까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네. 삭제하지 않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기울이면서 꽃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꽃이 주는 것이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감정이잖아요. 네. 느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가라앉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관조라고 하고 네. 비추어서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감정이, 내 생각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는 것. 그게 사실 다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비 오는 날에는 빗소리를 듣는다. 눈 오는 날에는 눈을 바라본다. 여름에는 찌는 더위를, 겨울에는 살을 애는 추위를 느낀다. 어떤 날이든 오감을 동원해 마음껏 즐긴다. 다도란 그런 삶의 방식인 것이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안 네.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네. 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네. 이러는데 네. 오히려 그거를 더 느끼고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그쵸. 자세.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차고 같은 물이고 같은 사람인데 어제 먹은 차랑 오늘 먹은 차가 달라요. 내 마음이 달라지죠. 네. 환경도 좀 달라지고 매일매일 변하는 것 나만이 아니에요. 다 변해요. 근데 그 차 하나를 통해서 매개골이 하나 더 느린 거죠. 거기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만족해보고 즐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러니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좋은 날이라는 게 별게 있나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날이죠. 그래서 안분지족이잖아요. 분수. 나한테 처해져 있는 이런 환경에 좀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헤매고 사는데 제가 가끔씩 헤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뭐 말만 그렇고 뭐 진짜 저는 안 헤매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상의하러 오니까 헤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나도 누구한테 상의를 받고 싶어요. 근데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 스스로 상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물화일체가 돼서 차를 스승으로 차를 채우고 비우고 마시고 받아들이고 내 몸으로 삼으면서 내 몸을 덮여가면서 네. 내 몸에 있던 차가운 또는 어떻게 보면 음습한 네. 기운들 환한 것들을 달래주고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가장 좋은 물질 문화가 술은 아니잖아요.
향도 아니고요. 향 머리 아픈 거 아시죠? 결국은 아무리 치명 좋은 거 써도. 근데 차는 제일 좋은 향을 갖고 있어요. 다향, 다요. 차향. 어떤 날은 진짜 그 4월 달에 네. 갑자기 차밭에 바람 불어오면 막 차밭에서 차끼리 부딪히면서 막 그 풋풋한 냄새를 풍기고 거기서 소리도 내잖아요.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말을 걸죠. 그럼요. 아, 그러면 그거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주는 어떤 대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차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5리터, 5리터밖에 안 되는 차가 있는데, 차도 4리터, 5리터 먹으면 온몸이 차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좀만 먹어야죠. 근데 그래도 되는 차도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녹차 잘 만들고, 뭐, 보이차도 그렇고, 좋은 차들 먹으면 사실 1리터, 2리터 먹어도 하루 종일 배부르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 차로서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물질 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고, 뭐, 향도 좋고, 네. 서도, 뭐, 붓도 네. 좋고, 묵향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 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맑고 향기롭게 법정 큰 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맑고 향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도 좋아하시죠? 네. 저는 다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차 많이 마셨으면 좋겠고, 많이 접했으면 좋겠고, 네. 아까 밑지고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인스턴트 생활보다는 끝에서 내가 한평생 잘 살았다, 남들처럼 잘 살았다가 아니고 남들보다 네. 잘 살았다, 뭐 해먹고 다 해봤다, 이런 뭐 버킷리스트 자랑이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음유 시인처럼, 서정 시인처럼 내가 시골에 아침에 피어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기 땔감을, 그게 뭐지? 그 부엌에 아궁이야. 아군요. 그러니까 예, 가족들을 위해서 땔감을 모아다가 아궁이에 불을 네. 지피면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네네. 그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아침에 그 농촌 풍경처럼 참 잘 살았다. 어, 다시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비교의 군이, 그러니까 타인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아, 내 삶이 그냥 만족스럽고, 기준은 내 스스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그건 같아요. 김세리 선생님과 가능한 얘기세요. 다른 분들은 얘기해도 그까지 못 가는데 역시 선생님은 뛰어나세요. 아이고. 1일 시효일의 일은 어제나 내일에나 15일 전에나 15년 후에나 다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접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모리시다상 이 저자도 그랬지만 25년, 30년 하면서 처음에 입문했을 때 자기와 지금의 자기가 다른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20살 때 새로 들어오고 입문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네.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거를 왜 꼭 저것만 통해서 알 수 있냐는 거죠. 더 최소화시키면 어제의 차, 또는 1시간 전에 누구랑 먹었던 차,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첫 잔, 두 잔, 세 잔, 네 잔, 10잔 맛이 다 다르잖아요. 네. 각각의 그 차이와 차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진짜 좋은 맛을 우려내서 상대방에 대접하고 싶은 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속에서 어떤 결국 마음 공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과 마음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것 같아요. 향도 그렇고 네. 서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서도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한 영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이 영화 속에서 남는 어떤 장면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노리코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이가 된 것처럼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자기가 20살까지 잘 살아왔고 예. 초등학생, 중학생 보면 자기가 어린인 걸 생각했죠. 네. 근데 다도에 입문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나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 선생님이 딱 얘기하잖아. 멈춰, 그릇을 만들어 놓고 형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채우세요. 뭐 네. 마음을 담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입문해서 그 어려운 그 규칙들을 몇십 가지를 몸에 익혀 나가는 네.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이거 외워야 돼요? 왜 이런 거예요? 이런 물음 없이 일단 만들어 놓고 채워가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모습. 왜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라고 하잖아요. 네. 아까 그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네. 그거 왜 없다고 한 줄 아세요? 야, 그 네가 풀어야 할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 뭐 다른 스님들은 황벽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네 공부를 왜 나한테 음. 시켜? 아니 제자가 스승한테 숙제를 줄 수 있나요? 맨날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도 잘한다고. 질문을 잘해야죠.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음. 걔한테는 불성이 있는데 근데 왜 저 걔는 불성을 바로 이렇게 깨치지 못합니까? 음. 근데 거기 장애가 뭔가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사람도 걔만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뭘까요? 근데 걔가 깨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걔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 차이점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래도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질문해도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스승이라면 그건 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하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이제 팹니다. 참 질문하기도 어렵네요. 아, 여기 몽둥이 없어요. 저희 불교에서 죽비라 그래가지고 아, 깨우침을 네. 주는 의미로서 네. 죽비를 때리는데 그 어떤 집착이 있고 또 판단 장애나 망설임이 있고 왜 다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어서 네.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요 죽비로 한 대 맞는 게 그 소리 이렇게 딱 최고로. 나는 그 그것도 정신. 그렇고 큰 네. 스님들은 그 머리 위에 백회 부분 뭐 네. 우리 속어로 대갈통 이런 데 때려요. 그러면 그 아, 울림이 좋거든요. 소리가 좀 명쾌하죠. 예, 근데 그건 밖에서 듣는 소리고요. 네.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묶여있던 어떤 구속해고 어떻게 보면 가위 눌려있던 몸을 음. 그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은혜로운 자비의 통력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보세요, 저기 우리 일위시율 보시면 다도 선생님이 사실 다도 선생님께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다도 선생님 한마디 꼼짝 못하고 듣잖아요. 그런 또 교육의 모습이 사실 부러워요. 때로는 너무 획기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이 영화를 20대 여성들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남성들도 네.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내가 20살까지 멋대로 뭐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다가 진짜 자기가 모르는 걸 알게 됐을 때 사실 우리들이 어른들은 옛날에 늙은 개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늙은 개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노인들이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일을 이루셨는데 그분들이 전하는 교훈들에 대해서 꼰대라는 말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그 경험을 듣는 과정 그것도 다도에서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일일시울 영화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해요. 손이 저절로 물동으로 갔어요. 손이 몸이 기억하는 거죠. 머리가 아닌 몸으로요. 익숙해져 간 것, 몸에 배어가는 것. 어떤 끊임없는 반복, 습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순간에 장인의 경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 것이죠.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 장인들 많잖아요. 명인들, 네. 명장들. 네. 그분들한테 비법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30년 동안 똑같은 일 해봐. 열심히, 진심을 다해. 그분들도 장인의 길이에요. 다도의 그쵸. 길이고요. 그분들 다 도인이에요. 네. 아닌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차를 한다 그러고 차를 안다고 떠들지만 사실 이건 도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수행하는 공부고 우리 불교의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달미라고 하는데 참선하는 거랑 차 마시는 게 같은 맛이에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차와 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선의 차와 선 뭐 이런 글도 있지만 조선의 차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뭐 유기도 그렇고 다도도 저기 도예도 그렇고 네. 같은 게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일, 차를 나누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일이다. 그러면서 왜 좋은 날이냐 오늘? 오늘 아버지 돌아가셨고 뭐 힘들고 울고 했는데 왜 좋은 날이야? 그래도 오늘 저는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차생을 행복을 진짜 한마디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은 그 체득이기 때문에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거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네, 없는 것이겠죠. 네. 어, 사실, 눈을 감고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몸에 그 스며든, 네. 네, 스며든 근데 이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집에서 우리 집에 딱 들어갈 때 현관문 들어갈 때 눈을 감아요. 그래서 잘 때까지 눈을 안 떠요. 그래서 계속 더듬어 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요즘 들어와서는 거의 뭐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불을 쓰고 이럴 때는 조심하죠. 눈을 뜨죠, 잠깐 잠깐. 근데 잠깐 잠깐 눈을 뜰 때 그 즐거움, 기쁨. 내가 눈을 못 떴다면 이게 지금 가스에 불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가스 냄새를 맡고 나서 알잖아요. 근데 이거 미리 알 수 있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느껴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선에서도 관법이 중요하거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근데 이 차 다도도 똑같아요. 몸에 익힌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을 눈을 감고도 진짜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되는지. 음. 눈을 감으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몸에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음.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하나 통해서 다른 그 물건이나 뭐 다른 취미 생활이나 다른 물질 문화나 이런 것을 대비해 가면서 눈을 감고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건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생활 방식을 바꿔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의 삶에도 적응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풍부한 소재를 정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 다도 선생님은 나오신 분이 키키 키린이에요. 이분이 이 굉장히 영화를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뭐 일본의 국민 엄마라고 네. 하는데요. 근데 국민 엄마 친구는 그 너무 미야자키 하야오에 나오는 그 노파처럼 생기셨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저분을 보면서 야, 일본 참 대단한 나라가요. 뭐 우리나라 영화의 나쁜 점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요. 일본 영화를 보시면 정말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도저히 텔레비에서 비주얼이 소화 안 되는 분들이 버젓하게 영화 배우로 나와서 진짜 참된 연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잘생겨야지 되는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보면 다 저 잘생긴 정우성이 나왔다 뭐 이러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저 키키 키린이라는 분이 저는 아주 원숙한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미 저 영화 찍을 때는 암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인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영화를 완성하고 네. 돌아가셨잖아요. 중간에 돌아가셨으면 저는 위대한 유작을 우리한테 남기지 못했을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키키 키린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가 이 영화였다. 영화를 통해서 영화사를 바라볼 수도 있고 영화 배우의 한 인생의 어떤 마무리, 맺은 말을, 마침표를 볼 수 네.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지금 나오죠. 네. 저게 폭포예요, 폭포. 폭포를 네. 형성한. 네. 사람들이 제가 예술의 전당이랑 서해 그 미술관을 찾아가는데요. 보면 그 저는 이렇게 서해를 볼 때 이렇게 봐요. 서도를 볼 때 글은 진짜 못 쓰는데 약간 보는 거는 터득한 게 글씨가 살아 움직여요. 글씨 한 작구 한 작구에 사람이 들어 있어요. 네. 동물이 들어 있고. 그럼 그거는 진짜 성공한 글씨예요. 일중 선생님 글이나 네. 뭐 오양 선생님 그런 분들 글씨 보면 대단해요. 글자 하나가 살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네. 자연을 담아요. 글씨가 주는 그 의미 그대로 담아요. 용자를 쓰면 용이 살아 있었고요. 돼지를 쓰시면 교환을. 돼지가 막 꿀꿀거려요. 그래서 아니 대체 이거 뭘 한 거야? 옛날에 그 혼을 담는다는 얘기 있죠. 네. 그리고 문화일체에 들어가서 네. 글씨랑 돼지랑 탁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 왜 돼지냐 그러는데 죄송해요. 물에 용을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폭포가 되는 거예요. 수룡이에요. 막 물방으로 만든 용이 산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게 폭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럼 올라갈 때 뭐 물 막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뭐가 보여야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은혜사 얘기를 했잖아요. 물소리가 들려야 돼요. 폭포 소리도 들리고 폭포에서 있었던 내음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낄 줄 알아야 참선을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말은 사실 뭐 요새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남의 이야기 전해도 1시간은 전하잖아요. 네네. 근데 체험된 사람들한테는 몇 가지만 물어봐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잘 살아라, 저 사람 좋은 일 했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다 잘못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1일 CO일처럼 어제보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은 나, 남들과 함께하는 나를 꿈꾸면서 실천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게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차도 다도 좋은 거, 차생활 좋은 거 알면 뭐예요? 안 먹는데, 안 우려 먹는데. 그렇죠. 좋은 거를 아는 거하고 네. 직접 하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크죠. 예. 예. 화가 나고 뭐라도 집에 가면요, 잠깐 이렇게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하고 있냐면요, 여기 놀이터는 차를 개고 있어요. 말차 막 하고 있어요. 정신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 말 없이 차를 개고 있는 네.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일부가 된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모두 실었기 때문에 무아지경이 된 거예요. 내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없기도 하는 거예요. 공기와 같은 나가 된 거예요. 그때 걱정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바로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데, 아니 여기 머물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이게 1일 시율이 주는 또 하나의 불교적인 특색인데요. 아니 작가가 대체 뭐 깨달은 사람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잠깐 가서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농담인 거 아시죠? 네. 네. 그 순간에 무엇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네. 머릿속에 있는 뭐 잡념, 고민 이런 게 네. 잠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는 것, 차를 우리던 음악이 듣던 향을 맡던 그러한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현대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집중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뭐 참선할 때도 똑같아요. 잡념이라고 하고 망상이 막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런 생각 중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누구를 막 욕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짓을 했때 옛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막 닭살이 확 돋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도 느낀다. 차 생활하니까 이런 것도 느낀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느끼는데요. 다도를 하는 동안에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순간들이 적금의 만기일처럼 때때로 찾아왔다. 적금의 만기일처럼. 진짜 이거 저기 한국 뭐 여기서 일본이겠죠. 일본 전국 뭐 은행협회에서 상을 줘야 돼요. 적금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근데 이 적금 타는 거예요. 사실 차 생활이 나를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줄 건. 누가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녹차 비싸다고 하잖아요. 커피보다 몇 천 배 싼 거예요. 한 번 해서 10번 우려 먹잖아요. 그죠. 나한테 30분, 1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선물. 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물은 우리나라가 풍부한 나라여서 아깝지 않게 부어서 넘쳐도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내 옷만 젖을 뿐이죠. 좀 일이 많아질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담다 보면 내가 적당히 담아야지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상선약수라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 하는 것처럼, 이 차에 우리가 지금 차를 얘기할 때 차만 얘기하는데 사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을 통해서 수도하는, 수돗물의 수도가 아니에요. 돌을 닦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뭐 유불선 어디든지 돌을 닦는 거기 때문에 불교 하나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리학도 뭐 불교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유학의 중심 시스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유불도가 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지금 선생님과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언제 또 오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 영화도 있잖아.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 저 끄세요. 이거 녹음 지우세요. 음치가 하니까. 근데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그 어떤 일기일의 정신이 정말 영화 곳곳에서 나와요. 아, 지금이 소중하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이것들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고, 이 영화 칭찬하다가 하루를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의 원래 원작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물을 끓이고 다원을 준비하고 선명한 압록색 가루에 물을 더해 잘 젓는다. 차를 만드는 일에 깊이 집중하고 있노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진공 같은 상태가 찾아온다. 마음속에서 쳇바퀴를 돌려대는 걱정은 모두 잊고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쳇바퀴 네. 속을 막 달리는 다람쥐 쥐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잖아요. 같은 걱정 또 하고 맞아요. 걱정해.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주식 잘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뭐 항상 주식을 3가지 사서 포트폴리오 한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3개 중에 오르는 것만 판대요. 음. 나머지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언젠가 오른대요. 그럼 또 아. 오르면 그걸 판대요. 그래서 뭐 오르는 거는 붉은색이고 떨어진 건 파란색이래요. 네. 그래서 한 색깔이 빨간색인데 그걸 팔면 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대요. 근데 잘 보니까 버는 건 10만 원이고 잃는 건 100만 원이어도 어머. 기쁘대요. 아. 근데 그분은 제가 보니까 거의 30일 내내 벌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근데 그 손해본 거 어디 갔냐고 보잖아요. 네. 그럼 어느 순간 그게 10만 원, 20만 원 플러스가 되면 팔아가지고 용돈을 벌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부자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손절이 안 되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늘 행복해요. 음.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왜 있잖아요. 그 쓴 녹차 이렇게 네. 가루 말차 먹다 보면 네네. 그 전에 화과자 먹잖아요. 뭐 녹차의 쓴맛을 기억 안 하고 화과자의 달콤한 맛을 기억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24절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맞는 계절들 선택해서 그때를 즐기는 것. 그렇지 않은 즐기기를 받아들이면서 거기 안에서도 어떤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럼요. 네. 모르는 사람이면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김세 선생님 보고 아 좋다 멋있다 이렇게 하지만 한두 명은 아 저 사람 왜 그래? 뭐 부적절한 말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좋은 것만 보세요. 네. 좋은 것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배울 것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차를 배운다고 하면 김세 선생님 만난 게 진짜 일대의 큰 행운이죠. 근데 난 차랑 관심 없고 술 좋아하고 뭐 놀고 좋아하는데 저 사람 차 얘기한다. 재미없죠. 아니, 저 사람 뭐야 대체? 왜 나한테 이래? 저 사람 왜 만난 거야? 하느님은 왜 나를 낳고 저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늘 다 의미가 있고 지나간 건 진짜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의미 있다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아주 무시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큰 소리로 들리게 해주는 크게 다가오게 해주는 그런 나의 관찰력, 집중력을 길러주게 하는 게 바로 차입니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질문 없어요? 가끔씩 질문하라고 앉혀놨더니 질문 안 하고 감동을 받았나 보죠, 제 얘기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래요. 이 김세 선생님은 생각하는 시간이 길구나. 기분 나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세 선생님이 더 좋은 질문을 위해서 지금 잠깐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생각하고 감상하고 있어요. 감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삶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지금 있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다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에 대해서 노리코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금방 알 수 있는 것과 바로는 알 수 없는 것 두 종류가 있다. 꼭 흑백논리처럼 얘기하는데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금방 네. 알 수 있는 것과 바로 알 수 없는 것. 근데 여기서는 진짜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충분하다. 인스턴트죠. 밑짓고의 삶이죠. 네. 하지만 바로 알 수 없는 것은 몇 번, 몇천 번이겠죠. 몇만 번일 수도 있고 오간 뒤에야 서서히 이해하게 되고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간다. 다가오는 거죠, 나한테. 그리고 하나씩 이해할 때마다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깨닫게 하는 존재가 차이다. 나한테는.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외워야 돼요. 거기에 다른 이름만 조금씩만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차는 참
심오하게 생각하면은 네. 정말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차는 되게 일상적이고 쉽고 생활적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영화 속 차 이야기 가지고 불교 수행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니 왜 차 얘기하는데 불교 수행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바로 이 점에서 할 수 있죠. 왜 가루 녹차 말차를 다완에 넣고 차선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때 나는 소리를 일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래요? 사쿠 사쿠 사쿠. 삭삭삭.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삭삭삭 뭐예요? 네. 삭삭삭. 그걸 아셔야 되는데 삭삭삭. 5초 안에 답을 안 하시면 선생님 삭삭삭. 오늘 뭐 저기 출연료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려주세요. 삭삭삭. 답이 앞에 있는데 왜 안 읽으세요? 아, 쉽게 답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아. 삭삭삭. 일단 뭐 깎죠 한 10%만. 저도 쉽게 줄 수 없으니까. 삭삭삭. 네. 삭삭삭을 네. 한국에서는 네. 그 우리 그 소년들의 그런 뭐 네. 솔바람 소리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 일본에서는 또 다르겠죠. 왜냐면 강아지 멍멍멍 소리도 네. 다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을 다르죠. 하더라고요. 왜 삭이라고 하면 삭풍이잖아요. 삭삭. 매서운 바람 이런 네. 것도 있겠지만 소리 자체는 삭삭삭이지만 들리기 때는 사근사근. 사근사근. 네. 저는 그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균형을 천천히 잡아주는 소리요. 아무리 세게 해도 그 소리는 변하지 않고 그 울림이 나한테 어떤 주는 것은 어떤 삭삭삭삭 하면서 느껴지는 그에 맞춘 호흡법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떤 따스함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개는 단정한 손끝으로 인생을 녹여내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도 이렇게 사근사근 녹여주는 거예요. 사근사근사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이죠. 삭삭삭. 네, 아무리 지치고 힘든 날이라도 차와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괜찮아질 것만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괜찮아지잖아요. 뭐 누구랑 싸우고 힘들면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도 좋고 술 먹는 것도 좋지만 네. 집에 와서 차 이렇게 삭삭삭. 하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효과가 있으시면 저희 우리 NGO에 놀러 오십시오. 나마스테 코리아입니다. 잠깐 이제 광고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말차는 남기지 말고 소리를 내서 끝까지 마시는 거다. 소리를 원래 못 내게 하잖아요. 네. 마지막은 소리 내도 돼요. 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차가 가르쳐준 인생을 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기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살고 요새 자살하시는 분 많아지잖아요. 힘들지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녹차를 네. 2번 우려먹고 버린대요. 두 번만 네, 드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때 그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10번 우려 드셔도 되고 남은 것은 참기름이랑 고추장 비벼서 비빔밥 해도 되고 그것도 싫으시면 모아다 냉장고에나 화장실 갖다 놓으면 탈취제로도 좋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효용을 생각하면 쓸모가 많은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알고 버리는 거죠. 2번 먹었다는 뜻은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20살 다 살았다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10번 우려 먹을 수 있잖아요. 차도요. 그렇죠. 100세 동안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어떤 차는 힘을 걷게 투명하게 차가 나와요. 10번째 타면. 그럼 차가 아니라고 물이라고 버릴 수 있잖아요. 물도 소중하지만 마셔보세요. 그 안에 또 맛이 맛과 남아있죠. 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따스함이 있어요. 네. 그것을 전달하는데 여하튼 남기지 말고 끝까지 다 소리내서 먹어보라는 것, 음미해보라는 것, 끝까지 해보라는 것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들 아시잖아요. 요새 아니, 뭐 안다고- 유행처럼 뭔가 하시던데요. 소확행 하신다고. 안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말씀해보세요. 소소하게 즐거움을 누리신다면서 뭐 집에서 이렇게 씨앗 뿌려가지고 아니야 정답이 아니에요. 소확행의 뜻을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뭐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확을 얘기해서 확 소소 자, 소 하기 어렵네. 소소하다. 그쵸. 작은 소소하지만 확. 소소하지만 하기 어렵네. 확실히 화끈하게? 하는 거. 아니, 이거 화고요. 이거
확실한 확. 행복이에요. 네, 확실한. 예, 자, 김세리 선생님 오늘 가르쳐줬으니까 수업료 내셔야 되고요. 네. 예, 이게 엔딩에서 노리꼬가 이게 미소로서 네. 소확행을 이렇게 전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행복, 내 몸으로 계속 보여준 행복, 내 삶으로 보여준 행복과 기쁨을 보여주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다도라는 것이 정말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왜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차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차 대신 그 붓으로 서도로 하셔도 되고 향도로 하셔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요가 명상해가지고 수도로 하시는 것도 좋고 뭐든지 해도 좋은데 여하튼 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매일매일 무언가를 네. 할. 저 같은 경우는 밖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잠잘 때 꿈 수행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가끔씩 이렇게 꿈도 없이 자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수행인 것 같아요. 나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니까 굳이 꿈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그냥 뭐 꿈에서 부처님도 보고 꿈에서도 다도를 한번 해보고 차도를 해보고 꿈에서 뭐 김세리 선생님도 한번 보고 우리 김동진 작가님도 한번 보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대신 매일 해야 돼요. 매일이 중요한 거죠. 네.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그래야 같아요. 변화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성장하는 자기를 뭐 한 달, 하루, 뭐 15일, 1년, 뭐 25년 후에 알 수가 있어요. 네. 인생과 함께 차도 무르익어 가죠. 그래서 차라는 것이 아까 10번 우린다는 얘기를 했지만 보이차가 그런 것 같아요. 또 보이차라고 해서 뭐 우리 녹차는 다른 건 아니고요. 다 차인데요. 차도 막 보이차도 10년 안 된 것들 뭐 비린내 나고 막 이래요. 냄새도 나고. 근데 이게 20년 되면 그때부터 자기 맛을 찾아가요.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사람의 교육과 배우려는 모습도 네. 그렇고 30년 지나면 자기 한 몫을 해요. 40년 되면 40년이면 80년대 보이차 먹어보면 확실하죠. 미혹함이 없죠. 불호기에 불호. 50년 되잖아요. 70년대 차 드셔보셨습니까? 보이차? 네. 저도 보이차 좋아해서 자주 네.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평생을 먹을 수 있는 차를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뭐 보이차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의 차 가지고도 50년, 100년 있다가라도 어떤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인류의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업 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다하시는 분들께서 매년 차가 나오니까 올해 맛있는 차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5년을 먹으면 또 되는 차, 발효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983년에 만들었다는 그 발효차를 먹었는데 이게 식초처럼 시어요. 먹고 나니까 막 눈이 밝아져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분도 83년에 만들고 팔고 남은 것들을 우연히 발견해서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차도 좋고 보이차 비슷하게 흑차도 좋고 보이차는 또 6대 다류가 아니라면서요. 뭐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면은 네. 뭐 번외로에 나누기도 합니다. 이 번외편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또 소개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To be continued입니다. 네. 근데 네. 차 마시기 전에 한마디 네. 더 해야 돼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영어를 무지 잘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일 COE를 영어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요? You make every single day a good day. Because every single day is a good day in the first place. 제가 해도 이게 영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당신들은, 나는, 네. 우리 모두는 네. 모든 하루하루들을 매일을 네. 정말 좋은 날로 만들어야 된다. 네. 만들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날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좋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네. 유영희 선생님이라고 네, 대단한 네. 그 분이 계시는데 네. 이게 문법은 맞지만 외국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한대요. 그래서 콩글리시가 됐는데요. 근데 뭐 좋은 뜻이네요. 그 BTS처럼 이제 미국인들도 하도겸한테 영어를 배워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방진 모드로 하는 거지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다가. 이제 써서 드릴게요. 네. 뭐 그래도 차값은 내셔야 돼요. 하면서 인생과 함께 차도 무르익잖아요. 네. 저는 인품이 차품이라고 생각해요. 인생과 철학을 논하는 것들, 이런 영화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런 네. 영화들을 또 책을, 연극을, 노래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누구는 시공을 초월하는 메시지 전달해야 된다는데 네. 이 영화는 그걸 주고 있지만 네. 사실 이 영화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걸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일본 영화긴 하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보고 또 보고 또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봐도 자살을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흘러가는 차처럼 물처럼 차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게 관조할 수 있게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중도란 말을 꺼내는 게 참 어려운데 가운데를 가야 된다는 거 네. 있잖아요. 이게 물이 흐르다 보면 가운데가라는 것이 양 끝에만 닿지 않으면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 이해 못 해요. 근데 모두가 꼭 가운데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끝에만 닿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요. 깊이가 달라요. 아니 배는 지나가야 되는데 밑에가 부딪히면 암초에 부딪히면 저기 뭐죠? 파손이라고 그러나? 난파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닿으면 안 되죠. 다음에 이제 예. 난파당하는. 아니 국어 실력이 떨어지니 큰일 나요. 이게 자초된다 그러죠, 맞아. 그 깊이가 깊지 않으면 배가 자초하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중도는 깊이도 바라볼 수 있는 꼭 가운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물 흐름에 따라서 깊이를 따라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거죠. 삭삭삭 이런 식으로. 일일시오일. 일본어로는요. 니치니치 코레 코지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보다 일어에 강하시네요. 이러면 이제 또 친일파 소리를 듣게 돼요. 영어도 잘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 다도 아닌 차의 매력을 우리한테 흠씬 풍겨주신 이 아주 좋은 영화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만든 모든 사람한테 감사하고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저희 처지. 저 2차 접종까지 다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남들 못 받는 백신을 2차 다 맞고 아직이란 말은 아니고 앞으로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된 것, 이 행운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차, 그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차를 우리다라고 하는 것과 향을 사르다라는 말로 맺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다는 것은 어떤 물건에 있는 그 진수를 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차에 있는 뭐 연맥이라고 한가요? 잎사귀에 있는 조금 줄기처럼 맥이 있죠. 네네. 거기에 있는 단맛까지 다 우려 먹는 것. 이것이 그 우리다의 뜻이고 사르다, 향을 사르다. 네.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향을 사르면서 그 안에 있는 향기들을 전부 다 밖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다, 사르다. 아까 이웃말 기억나신가요? 마지막까지 소리도 다 마시라고. 네. 우리다, 사르다의 뜻이 그거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다도와 향도인데요. 마음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마음,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공부를 무르익혀 가는 것, 내 인품을 성숙하게 발전시켜 가는 것,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인생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제가 녹차도 좋아하고 보이차도 좋아하는데 값싸게 손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차를 요즘 찾고 네. 있거든요. 다른 차들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흑차 중에 경이복차라는 흑차를 가끔 마시고 있습니다. 네. 이 차가 섬서성, 산시성의 시안, 서안에서 네. 나오는 차인데요. 거기도 차가 있다는 것을 먼저 놀랐고요. 이 차가 우리나라 재벌처럼 큰 그룹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차인데 이걸 먹고 깜짝 놀랐어요. 2.7kg가 되는 게 한 덩어리에 2.7kg죠? 네, 그게 왜 2.7kg냐 물어봤더니 2.7kg로 덩이로 만들어서 네. 벽돌처럼 만들어서 보관하니까 제일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상술이겠지 하고 먹었는데
아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만한 보이차 뭐 한 20년 넘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요 회사에서 만든 차들이 한 불과 3년에서 5년밖에 안 된 네. 뭐그 1kg짜리가 10만 원도 안 하는 차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맛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1kg면 보이차 3개 값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 보이차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대중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네, 2.7kg인데 지금 이제 마시기 위해서 핵외 이렇게 네. 잘라낸 거죠. 네. 이제 복정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보면은 금화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관돌 산낭균이라고 네. 특별하게 노란 금화가 있어요. 네. 저도 그 얘기 많이 네. 들었는데 아직도 못 외웠어요. 관돌 산낭균. 간단하게 노란색 꽃이 피었다 그래서 네, 금화라고 애칭으로 예, 불러요. 그만은 알겠어요. 금화가 피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다 외우고 대단하세요. 저희는 그런 거 못 외우는데. 다른 차에서는 뭐 차 안에 뭔가가 피어 있으면 안 네. 되잖아요. 곰팡이균 이런 거 피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흑차에서는 예외적으로 어, 금화가 많이 피면 더 좋아하죠. 네. 제가 가르쳐 준 선생님께서는 보이차든 흑차든 물을 콸콸 붓지 말고 아주 그 차를 목욕시켜 두듯이 점잖게 부드럽게 해드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의 일부가 될 건데 잘 모시라는 의미로서 꼭 손님 모시듯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도 꽉 안 채우고 위에 한 10분이나 5분의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찬물을 붓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차도 안에서 숨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고. 진식사 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차를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차니까 천불이니까 잘 버리겠습니다. 아 소리가 참 좋죠. 네, 물을 넣는 소리가. 아, 이게 찬물 소리 들으면 이제 걱정 시림이 싹 씻겨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있잖아요. 뜨거운 목욕탕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화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금화가 혹시 그 금으로 된 돈 금화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색이라서 이제 금화. 금화가 그럼 다 떨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요? 그럼 안 되는데. 금화의 특유의 그 향이 나더라고요. 예. 네, 금화 향이 나고. 그 금방 우려 먹기도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진한 맛, 농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하게 우리시는 네, 분. 좀- 취향이시라서 또 은은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진하게 오래 좀 우리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는 뭐 저울도 갖다 놓고 뭐 모래시계도 갖다 놓고 먹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땡길 때 먹습니다.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도 좀 네, 진하게 네. 우릴 때도 있고. 근데 밖에 뭐 비가 오는지 뭐 해가 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날씨에 따라 먹기도 하지만 그냥 아니 그것도 종합한 무의식이 알아서 이렇게 땡겨주나 봐요. 이때 다 먹어 이래서 네. 벌써 소리가 들려요. 야 이제 먹지 그래서 아야 기다려 가만히 있어 좀 있다 뭐 이런 대화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되나요? 차하고 대화가 되게 잘 되시나 봐요. 그런 비밀을 전한다고 또 그런 말은 전하지 말라는데요. 그래서 저기 다신전이라는 책이 있나 봐요. 물화일체를 넘어서 차의 신, 나의 신. 왜 우리 엔디오 남았을 때가 나의 신이 너의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실 때는 나마스테 하고 먹어야 돼요. 이제 먹어도 된대요. 네. 저희 이렇게 잘 따라도 요 속에는 경이복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마스테입니다. 그래서 탕빛은 좋네요. 첫째가 그렇고 둘째는 더 진하게 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점잖게 우리는 사람들은 참 부러워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마시는 맛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맛이 나올까. 이 빈 잔에다가 이 차를 우리는 것은 허기진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주기 싫거든요. 혼자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강요된 이렇게
차 생활에서 남한테 베푸는 것들을 이렇게 습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 맞습니다. 귀한 차를 혼자 먹어도 아까운데 같이 나눠 마셔야죠. 나다 먹으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향도 좋고 달콤하고 저 이게 생차면서 숙차의 맛, 그러니까 숙차나 맛 다름없는데도 생차의 맛을 그대로 전해요. 참 대단한 브랜딩 보인데 이, 이 복전차랑 보이차랑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차하고 보이차는 좀 개념이 다르죠. 일단은 크게는 지역적으로 네. 보이차는 이제 운남을 대표하는 아. 차이고 만드는 기법이라든지 뭐 시작된 유래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달리 계열을 달리하고 있죠. 차마고도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차마고도와 흑차가 굉장히 이제 밀접한 어, 유래와 전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흑차는 거친 잎들 옛날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거친 잎들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왠지 작은 잎, 우전이라든지 네. 어린 잎을 쓰면은 되게 고급이고 귀하고 좋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거친 잎, 줄기 이런 잎들을 쓰면은 오히려 그 영양적인 부분에서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단맛이라든지 줄기 쪽에 단맛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골고루 영양 성분을 생각한다면 또 큰 잎이라든지 이게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네. 오래 묵힌다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네. 줄기나 큰 잎이 오래됐을 때 네. 되게 약향 있죠. 한약향 이런 것들이 많이 잘 올라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차가 약이죠, 사실은. 사실 나를 이렇게 마음 공부의 약이기도 하고 몸의 약이기도 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은데 차 마시니까 되게 편해지네요. 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는데요. 마시니까. 별이 보여요. 하도 반짝거려가지고. 요새는 흑차를 주로 많이 드세요? 네, 가끔씩 이렇게 먹는데요. 먹을수록 야,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었지 해서 코로나 끝나면 이 공장에 한번 놀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만드는 네, 그래서 차이. 그분한테 이미 부탁을 했어요. 가게 되면 저 좀 꼭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분 버킷에 저 좀 넣어달라고 그 짐에 저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워낙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차 만드는 차창에 가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백사기 차창, 흑차 만드는 곳을 갔었어요. 네. 몇 번 갔었는데 그 유명한 곳에. 네, 가보니까는 참 자연 환경도 좋고 또 차 만드는 방식이 진짜 6대 다류 뭐 크게 구분해서 나누지만은 또 흑차는 흑차 만드는 그 기법들이 차창마다 또 세밀하게 다르고 네. 재밌더라고요. 또 철량차, 사람처럼 큰 기둥차 네. 차 있잖아요. 네. 와, 여러 명이서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차가 참 정말 다양하구나. 철량차는요, 신기하구나. 사실 해놓으면 한 사람이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데요. 그럼 부의 축적이 아닌가 생각해요. 공동체가 다 나눠 먹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 하나 사서 나눠 먹으면 몰라도 또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가격이 무지 오르잖아요, 매년. 네. 그걸 축적하고 그러는 것들도 이거 관세청에 알려드려야겠어 이제. 그래서 이 황금성이 강하기 때문에 차가 돈이 되는 세계가 참 무서워요. 그래도 차 중에서 그래도 흑차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속을 깎는 것도 없고 네. 잘 맞는 차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려서 마시기도 하지만 흑차는 저는 끓여 마셨을 때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전자에다가 딱 넣어서 부글부글 은근하게 끓여 먹으면은 어, 감칠맛이 상당히 아,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끓여 먹으면 훨씬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음, 중국에서도 남쪽 사람들이 이 흑차를 즐겨 네. 마시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몸에 있는 습을 빼준대요. 아, 그래서 더울 때 오히려 흑차를 그쪽에서는 음, 선호를 하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겨울 정서에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어, 주전자에 넣고서는 보글보글 은근하게 엽차처럼, 예, 예. 끓여 마시니까 그래서 그게 흑차의 또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고구려에 고손지 장군 후예들이 나중에 운남성의 대리, 따리로 다 가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지는데 지금 운남성에 많은 그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고구려 유민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어낸 보이차나 그 주변에서 만드는 흑차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구려의 기상이 담긴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금 중국이지만 네팔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곳에서 그분들이 가져간 씨로 차 씨로 뭐 거기 가서 이제 개발한 찾은 씨앗이죠. 온대성이니까. 아, 그래서 이걸 지금의 국적이 아니라 당시의 국적으로도 사랑해도 되는 차라고 생각하고요. 왜 BTS도 전 세계인들이 아미를 자처하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코리아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보이차나 흑차 이런 것도 저는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차 문화를 깔끔한 차 문화를 만들었을 수 있는 사람도 물론 한족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우리 선조들은 그럴 능력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차 넣으시면은 몇 번 정도 우려 드세요? 저는 최소 10번 하고요. 남은 거는 모아놨다가 끓여 네. 먹기도 하고요. 그러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드시지 않나요? 그 손님 오면 사실 차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다른 거 대접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지만 차 되게 이거 대접하면 이 가격 지금 한 10g 가격이면 네. 뭐 1,000원,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을 접대할 수 있어서 이거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 귀한 차라도 아무리 귀한 차라도 뭐 10,000원, 20,000원 안 하고 그거를 2시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어디 가서 10,000원 가지고 1시간 버틸 수 있나요? 힘들죠 요즘이야 점점. 음, 근데 이걸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또 6명, 나눠서 7명까지 버틸 수 마시죠. 있으니까 실제로 2시간에 10,000원에 6명이면 가성비 최고의 그렇죠. 즐거움을 주는 매개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차를 여러 명이서 즐길 수 있으니까 좀 효율적이지 않나. 다른 자사차 안 쓰고 이 차를 쓴 게 목적 이유가 있죠. 이 음, 차오를 쓰는. 그렇죠. 이제 그 개완이라든지 뭐 백자, 청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차 맛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구 선정도 중요한데요. 뭐 백자, 청자, 뭐 기타 다른 거를 써도 좋지만은요. 여기에 맞는 온도를 잘 올려줄 수 있는 다구를 선택하게 되면은 흑차의 그 단맛, 감칠맛 이런 것들 표현을 더 잘 미세하게 잘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 다구의 이름 뭐라고 하죠? 정확히? 아, 생김은 보통 이제 자사우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네. 자사우 아니고 니흥도라고 해요. 아, 네, 니응도? 니흥도. 아, 네, 니흥도예요? 니흥도라고 하는데 오, 자사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 보이차 하면 자사오 이렇게 쓰잖아요. 네. 예, 니흥도는 자사오보다 온도를 조금 더 올려줘요. 아, 예, 흑차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네. 최대한 온도를 높게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 그럼 감칠맛, 단맛, 풍부한 네. 향까지 더 잘 잡아주거든요. 아, 예, 그럼 앞으로 이 니흥도는 그 흑차, 복전차 전용으로 써야겠네요. 그럼 더 맛있게 드실 수 예. 있겠죠. 잘 가르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흑차 너무 맛있게 마셨는데요. 앞으로 뭐 집에서 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흑차도 많이 애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 맛있게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오늘
나마스테 코리아 하도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차가 주는 메시지, 일상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향기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